의원님, 제가 받기로는 공동 1순위 홍명보 감독과 박은호, 그 다음에 3순위의 거스포에 이 세 명을 면담하고 1, 2, 3위를 순위를 매겨서 이사에 보내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건 그 30일 이후의 일이고요. 네. 지금 홍명보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는 1순위가 2명이었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이랑 근데 홍명보 감독한테는 1순위가 홍명보 감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홍명보 감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1위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 본인이 전혀 응모하지도 않고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고 했으면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마 공동 1순위에서 그러니까 공동 1순위라는 얘기를 했어요, 홍명보 감독한테. 그러니까 잘 그거를 이렇게 헷갈려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슨 헷갈려 할 수 있는 거예요? 1순위 2명이면 2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헷갈립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공동 1순위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홍명보 감독한테 예. 면접도 아닌 면담에서 얘기를 예. 했냐 이거죠. 홍명보 감독에게는 네. 1순위가 됐으니까 네. 대한민국 축구를 지키기 위해서 네. 제발 감독을 맡아달라. 연접이 아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 명의 후보자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의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나중에 끝나고 맡아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면접입니까? 면담입니까? 요청입니까? 면담입니다. 면접 아니죠? 면접은 면접이 아니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저는 저의 역할은 세 명을 면담하는 거였습니다. 면담이었습니까? 면접이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면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고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면접 절차를 통해서 직접 면접을 위해서 박은호와 포에서는 직접 가서 여러 명을 동행해서 가서 면접을 했고 그를 통해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아무 동행도 없이 혼자서 밤늦게 의원님, 빵집에 가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위에서 보고받은 내용은 세 명의 후보자를 반드시 면담하고 1, 2, 3위를 매겨서 이사회에 내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접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다시 홍명보 감독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은 이임생 기술이사로부터 기술총괄이사로부터 본인이 1순위로 통보받았습니까? 공동 1순위라고 통보받았습니까? 높은 점수로 받았다고 처음에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는 1위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높은 점수로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얘기를 마치고 나서는 1순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높은 순위 받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6월 30일 날 좀 해주시죠.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연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이 대표팀 감독을 뽑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면 클린스만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타하면서 본인은 축구협회 감독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 선언이 있고 나서 혹시 비공개 그 11차 회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제가 대표팀 감독을 아니, 임생 감독 기술이사님 네. 비대면 회의 1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홍명보 감독 인터뷰 직후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까? 10차 이후에 임시회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11차 회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직원이 그 11차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11차 임시회의가 됐던 그 11차 회의에서 네. 그 11차 회의가 그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전에 있었어요?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본인은 대표팀 출마 감독을 의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었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지만 날짜를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감독이 인터뷰하고 나서 부랴부랴 그 비대면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본인이 전력강화위원장 대리를 맡았는데 그 부회장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 김정배 상금 부회장하고 같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고 나서 대책회의 가졌죠. 네. 김정배 부회장이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이거 대리에 맞는 것에 전력강화위원장을 맡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증을 했었나요? 그럼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규정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건 확인됐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은 임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홍명보 감독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그동안 회의록을 볼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10차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차 저는 11차가 그 어떤 회의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약간 행정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었나. 예를 들면은 이렇게 위원장 교체하면서 이런 뭐 임명장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거는 조금 인정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10차까지는 전혀 정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어떤 뭐 발언이나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그 정광희의 역할이나 그런 것은 저는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문성 참고인님, 지금 지금까지 지금 그 시계열적인 얘기를 들으셨죠? 상황이나 전개. 이게 지금 공정한 절차를 통한 감독 선임의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했던 게 그냥 그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차까지는 공정했는데 11차까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선택을 했던 이임생 이사의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일주일 만에 이제 자기 의사를 틉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포항과 울산과의 경기 포항 원정을 가서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 않겠다. 울산 팬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건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문제의 11차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에 분명히 절차에 문제가 홍명보 감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가 그 감독 선임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은 좀 이미 훼손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조경님 정리해 주시고. 예, 지금 본인이 원했건 원하지 않건 간에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감독 선임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홍명보 감독께서 본인은 분명하게 공정한 절차로 선임되었다고 믿었지만은 실제 상황과 결과 절차 진행 과정은 불공정한 과정 속에서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직을 사임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물론 저도 성적이 안 좋으면은 언젠가는 경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오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어.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와 오차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 바꾸게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1차 회의에서의 그 행정적인 오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정몽규 회장님 이제 자리에서 물러날 때 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축구뿐만 아니라 몇몇 운동협회들 전부 갈아치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인사는 없는 건가요? 정말 슬프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